안녕하세요. TCN 카페지기 김세혁입니다. 2011년 말쯤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TCN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다가 작년 이맘때부터 뜻을 함께하는 몇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정밀기계라는 산업용 장비 제조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 중에 일부는 좀 보안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대명사화하기도 했고, 이미지들은 좀 잘 안 보이게 제가 흐릿하게 처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센스 있게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러닝타임은 약 3분 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볼륨 조정을 못해서 동영상의 소리가 좀 큽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게 영상 재생되는 동안에는 볼륨을 잠시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홍보용 동영상 보신 건데 어떻게 소리가 좀
컸죠. 네. 제가 이번 세션 설명하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안 놀라셨죠? 네. 오늘 세션에 참여하신 분들이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칩 마운터라고 불리는 산업용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 전기차를 비롯해서 전장부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데에는 PCB라고 불리는 전자회로 기판이 들어가는데, 그 기판 위에다가 전자 부품들을 안착시키는 데 사용하는 산업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5종류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바로 그 제품입니다. 오른쪽 5개의 작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제가 매뉴얼에 대한 소개를 담아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리자 안내서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매뉴얼 표지고요. 각 모퉁이를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선들이 좀 있는데, 이게 재단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혹시 인쇄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 겸 제가 실제 이미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관리자 안내서에는 장비 사용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기본적인 제품 사양에 대한 정보를 시작으로 공급할 PCB의 크기를 정의하고, 장착할 부품을 등록하고, 장착할 지점을 정의하고, 그리고 생산할 때 옵션 설정을 하거나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A4지 기준으로 한 300에서 5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매뉴얼을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 규격서, 모듈 규격서,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규격서와 같이 개발 부서에서 만든 기초 자료, 기준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전으로 새로 제작을 해서, 제가 이런 개발에서 다양한 기준 자료를 받아서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 사용 화면하고 동일하게 연출해서 캡처를 하기도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이용해서 개념도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개발 자료 바탕으로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컨텐츠를 채워나가면서 서로 리뷰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안내서입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부품을 쓰는지, 어떤 온도, 습도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가끔씩 연출이 되는데요. 장비에서 알람이 삑삑삑삑 이렇게 울린다거나 에러 메시지를 팝업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에 따른 조치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에러 코드 정의도 개발해서 하고요. 그거에 따른 원인, 그리고 조치 방법도 당연히 개발 부서에서 초안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다시 고쳐 쓰고 개발과 또 협업 과정을 통해서 매뉴얼을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정보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해도 아니면 파트 리스트 이렇게 불리는 매뉴얼이고요.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그리고 봄 2개의 기초에서 각 모듈별로 세세하게 분해도를 제작하고 콜아웃 처리를 해주고 넘버링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자재 번호, 그리고 서비스 자재명,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장비가 고장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부품이 필요하겠죠. 그때 필요한 부품들, 그리고 소모품들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이 매뉴얼이 기준이 되는데, 매뉴얼에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담기게 되면 실물 부품이 잘못 유통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칩 마운터는 보통 10,000개에서 한 20,000개 정도의 부품을 결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 단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서비스 단위를 선정하는 업무도
저희 매뉴얼을 만드는 부서에서 다른 동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잘 만드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기능을 이렇게 한 부서에서 묶어놓고 기능 중심으로 꾸려서 조직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작업자 핸드북입니다. 매뉴얼 표지랑 이름부터가 앞에서 보여드린 세 가지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매뉴얼은 현장 오퍼레이터들이 PCB 생산할 때 참고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핸드북에는 장비 오퍼레이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주얼적인 요소를 많이 넣고 단계별로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한 땀 한 땀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 매뉴얼의 주 독자가 실제 PCB를 생산하는 오퍼레이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식별이 용이하게 비주얼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유지보수 핸드북입니다. 저희 제품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데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런 활동들이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주간, 월간 이런 단위로 유지보수 포인트, 방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제품이 좋아도 유지보수 안 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 매뉴얼도 아주 그냥 비주얼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요. 네, 현실은 고객님들께서 네, 잘 해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매뉴얼 만드는데 보통 신제품 기준으로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양적으로 따져보면 한 1500에서 2000페이지 정도 다섯 권 합쳤을 때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여드린 다섯 권의 매뉴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프레임메이커 그리고 인디자인이고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꽤 오래전부터 매뉴얼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섯 가지 아까 보여드린 매뉴얼 중에서 앞에서 먼저 설명한 세 가지를 프레임메이커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포맷 그리고 수백 페이지 이상 되는 많은 분량을 다루기에는 아마도 이 프레임메이커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나중에 싱글 소싱을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처 기반의 프레임메이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핸드북 매뉴얼은 인디자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주얼한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고 편집적으로도 자유도가 높고 페이지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디자인이 아마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제작하고 편집 같은 걸 하고요. 3D 모델링은 PTC사에서 나오는 크레오 일러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브레이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웹 매뉴얼은 파일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인스톨 쉴드를 통해서 묶어서 저희가 릴리즈를 하고 있고, 매뉴얼 관련된 모든 소스 파일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SVN 서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VN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 아닌데요. 물리적으로 버전 관리를 좀 편하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간단히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매뉴얼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발 부서에서 만든 기초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배포까지 이어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앞서서 기초 자료랑 매뉴얼 제작 도구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출판하고 배포 쪽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PDF랑 XML이 1차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DF는 인쇄물 형태 아니면 파일 형태 그대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요. XML은 다시 한번 후공정을 거쳐가지고 HTML 기반의 웹 매뉴얼이나 CHM 파일로 제작이 됩니다. 저희가 완전한 싱글 소싱 기반의 풀 자동 출판은 아니고요. 저희는 반자동 싱글 소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매뉴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 준비한 자료의 배경 색상이 좀 화려한데 제가 색감이 좀 엉망진창이라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 회사 개발 마일스톤입니다. 보안상 이렇게 대명사와 처리를 했고요. 요거 감안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5번의 큰 승인 단계를 거쳐야지만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가 됩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첫 단계부터 개발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게끔 개발 업무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개발자들은 그 기능 성능 구현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고 몰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규정에 잘 정의가 돼 있어도 오히려 거꾸로 뭐 어떤 자료를 주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한 회사 다니는 동료들이니까 얼굴 붉히지 않고 큰 소리 안 내고 잘 풀어가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때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이 나온다를 계속 강조해 주시고 안 싸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매뉴얼 계정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변경점 정보에 대해서는 나름 프로세스화가 잘 안착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정보가 잘 수집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양이 좀 많고 가끔씩 복잡한 변경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튼 변경점 입수한 이후에는 매뉴얼 반영을 비롯해가지고 배포하고 알려주는 일까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 잘 만들어도 사실 독자가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후속 활동까지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덕분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Q&A를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 TCN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짧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제조업에서 요구되는 테크니컬 라이터의 역량인데요. 사실 그 같은 분야가 아니면 어디 가서든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학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공계 출신이 적응하는 게 더 쉬울 거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이고요. 문과생도 반도체 관련 제조업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개발자의 소통 능력, 개발자와의 소통 능력, 그리고 이를 정리해가지고 콘텐츠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부서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첫 번째는 젠틀하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잡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이트마다 결제권을 요구하고 반드시 거쳐가도록 만드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기초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기초 자료를 매뉴얼 제작 담당자들이 평가해서 빠꾸시키는 프로세스도 예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머리처럼 계속 교육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개발 부서에서 차라리 기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자.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은 변경점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겠지만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매뉴얼 담당자들이 테크니컬 라이터들이 개발자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좋은 상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프로세스 운영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결제권까지 또는 합의권까지 이렇게 가져가서 정말 제대로 된 정식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를 바꿔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세 가지 말고도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TCN 카페는 그 문 닫지 않고 24시간 열어두니까 그쪽에 올려주시면 보고 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TCN 로고를 바꿔봤는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TCN 로고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10월경부터 함께 운영진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로고의 의미를 굳이 설명드리면 운영진 분들이 다니는 회사의 로고에서 메인 컬러 하나를 따오고요. 약간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약간씩 어긋나고 그리고 살짝은 투박하게 이렇게 겹쳐 올린 형태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운영진들이 그 분야도 다 다르고요. 주특기도 다르고 커리어 쌓아온 것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TCN이라는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았다. 뭐 이렇게 제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저 혼자만 알게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온라인 미더이 됐든 오프라인 모임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나아감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세션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